도시 프로젝트, 그 일장 유령 도시. 숨을 쉬는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다. 어디에서도 생명의 흔적을 느낄 수 없었다. 새소리도,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도, 심지어 먼지 쌓인 거리에서 들려야 할 작은 속삭임조차 사라진 듯했다. 마치 도시는 숨을 멈춘 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한때 활기찼던 거리에는 거센 바람만이 휘몰아쳤다. 녹슨 간판, 깨진 유리창, 그리고 먼지 쌓인 가게 내부. 간간히 보이는 자동차는 몇 년째 그 자리에 멈춰 있었고, 신호등은 고장난 채 깜빡거렸다.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완벽한 침묵 속 토시가 죽어가고 있었다. 강민석은 차 문을 닫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공기 자체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이곳은 하성군. 한때 5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했지만 불과 10년 만에 3천 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1천 명도 채 되지 않는다. 마치 도시 전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어 올려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러나 그 순간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석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텅 빈 도로뿐.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 그리고 오래된 벽보만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착각인가?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차로 돌아갔다. 탐사 전문 기자 강민석. 그는 단순한 지방소멸 기사를 쓰러 온 것이 아니었다. 몇 주 전 사라진 기자 이수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는 바로 이 근처였다. 음성 메시지 이수연. 저녁 8시 32분 7일 전. 민석 선배, 여기 뭔가 이상해요. 사람들은 분명 웃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마을이 커지고 있어요. 이 마을 하열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순간 메시지는 끊겼다. 전화도, 메신저도,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뒤 뉴스 한 줄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하열리 인구 증가율 500% 단 1년 만에 인구 2,000명 돌파. 사람이 떠나 사라지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마을. 그리고 그곳으로 향한 기자의 실종. 강민석은 핸들을 꽉 움켜잡았다. 뭔가 있다. 차량이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그가 향하는 곳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마을 하열리였다. 그 기장 하열리로 가는 길.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은 길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지도상에서 이곳은 도로로 표시되지 않는 구역이었다. 민석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 마을 대체 뭐지?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더욱 기이했다. 길가에는 사람도 없었고 가로등마저 드문드문 깜빡이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상한 건 주변에 버려진 집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사람이 떠난 유령 마을일 텐데 하열리로 가까워질수록 집들이 더 깔끔해지고 있었다. 마치 최근에 지어진 것처럼. 그 순간 차 안에 울리는 알림음이 민석을 흠칫하게 만들었다. 뚜루르릉. 핸드폰 화면을 확인한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발신인 이수연. 7일 전 실종된 기자의 이름이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몇 초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웅웅거리는 잡음, 정적이 흘렀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 민석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수연? 너 어디야?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귀를 찢는 듯한 노이즈가 들려왔다. 그 안에서 단 한마디가 희미하게 들렸다. 오지마. 뚝!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차 안이 기묘한 침묵 속에 가라앉았다. 민석은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백미러로 뒤를 힐끔 쳐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불길한 기분이 떠나지 않았다. 잘못 온 건가? 그가 다시 핸들을 잡고 출발하려는 순간 고로 한가운데 무언가가 보였다. 작고 낡은 표지판.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열리 2km. 그 아래로 붉은색 페인트처럼 보이는 것이 흩뿌려져 있었다. 민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속력을 높였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곳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 삼장 하열리. 차량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다. 내비게이션은 아직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핸드폰 화면은 신호 없음.
시간조차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말도 안 돼. 민석은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사라진 기자, 이수연, 그리고 그에게서 걸려온 단 한마디. 오지 마. 그러나 그는 이미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다. 앞으로 가는 것 외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나무들이 울창하게 들어선 좁은 길을 빠져나오자 시야가 확 트였다. 그리고 그는 숨을 들이켰다. 도시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 지역이 다른 소멸 위기의 마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한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차 속도를 줄였다. 마치 어떤 선을 넘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도로 옆으로는 멀쩡한 집들이 들어서 있었다. 유령 마을이라면 을에 볼 수 있는 배가나 부서진 창문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했다. 너무 조용해.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드디어 몇몇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모두 같은 속도로 걷고 있었다. 민석은 속력을 더 줄이며 주변을 살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일반적이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다. 너무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고 표정은 하나같이 잔잔했다.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길가에 있던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검고 동그란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창문을 내렸다. 뭐라고? 아이의 입술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돌아가. 그러나 그 순간 아이의 손을 붙잡는 여자가 있었다. 어머니였다. 여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민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민석은 차창을 다시 올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때 도로 옆 가게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나이 지긋한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여행 오셨습니까?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민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 그런 셈이죠. 남자는 흐뭇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열리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머무르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가 손짓하자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몇몇 사람들이 그제야 민석을 힐끔거렸다. 그러나 이내 다시 표정을 지우고 자리를 떠났다. 이상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나치게 차분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정적이었다. 마을 한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자 중앙 광장이 나왔다. 분수가 흐르는 가운데 작은 마켓과 상점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이상했다. 너무 완벽하게 정돈된 마을이었다. 그러나 민석은 확신했다. 이곳은 정상적인 곳이 아니다. 그 사장 낮과 다른 밤, 민석은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고는 주름 하나 없이 깔끔했고 창문에는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다. 대체 왜 이렇게 완벽하지? 낯선 기분이 들었지만 피로가 몰려왔다. 장시간 운전과 긴장감 속에서 지친 탓인지 몸이 무거웠다. 저녁 9시가 되자 마을은 급격히 조용해졌다. 아까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다. 그의 핸드폰 화면을 보니 여전히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기지국이 없는 걸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차단된 걸까? 그때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커튼을 살짝 들추고 밖을 내다보았다. 광장은 텅 비어 있었다. 분수는 여전히 물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몇 초 뒤 거리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아까 낮에 보았던 마을 사람들. 그들은 하나둘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표정은 무표정, 눈빛은 허공을 응시한 채였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천천히 그의 방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사람은 낮에 만났던 중년 남자였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남자가 이번에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민석은 숨을 죽였다. 남자는 한동안 창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다. 너 보고 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그때 여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손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낮에 그를 맞이했던 여관 주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 너머로 느껴지는 정적이 불안했다. 그러나 몇 초 후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님, 괜찮으신가요? 이제는 더 강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민석은 침을 삼키며 문을 응시했다. 손잡이가 서서히 움직였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민석은 침대에 앉을 수 없었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광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분수대의 물은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지만 그곳 바닥이 어딘가 젖어 있는 듯했다. 그것이 단순한 물일까? 아니면 그 오장 흔적. 민석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광장은 텅 비어 있었고 바깥까지 서 있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분수대 주변의 바닥이 젖어 있었다. 물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쉽게 잠이 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방 안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사람이 내는 소리라는 걸 깨달았다. 쿡쿡쿡. 마치 무언가를 긁어내는 듯한 소리. 민석은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들추었다.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 누군가가 여관 벽을 긁고 있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톱으로 벽을 긁어대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민석은 소름이 돋았다. 본능적으로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남자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고개를 번쩍 들어 올렸다. 두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돌아가야 해. 민석은 얼어붙었다. 남자는 몇 초간 그를 응시하더니 그대로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사라졌다. 그 순간 복도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여관 방마다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똑똑. 처음엔 멀리서 들려왔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민석은 숨을 죽였다.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말소리도 없었다. 단지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몇 초 후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다. 긴장이 풀린 순간 그의 핸드폰 화면이 깜빡였다. 새로운 메시지. 보낸 사람 이수연. 문자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내일 3시 분수대에서 만나. 민석은 핸드폰을 꼭 치웠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 6장 분수대에서 민석은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의문과 불길한 예감이 맴돌았다. 여관 벽을 긁던 남자, 밤늦게 방문을 두드리던 존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 내일 3시 분수대에서 만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는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어슴푸레 밝아오고 있었다. 광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고 낮의 마을과 다를 바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어젯밤에 기이한 일들이 마치 환상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손에 쥐인 휴대폰 속 메시지는 현실이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긴장감 속에서 아침을 맞이한 민석은 가볍게 짚고 여관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미소, 기계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알 수 없는 무표정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점차 흘러 3시가 가까워졌다. 민석은 분수대로 향했다.
광장 한가운데 자리 잡은 분수대는 여전히 맑은 물을 뿜어내고 있었다. 낮에는 평범한 광경이었지만 어젯밤과 겹쳐 보이며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을 자아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그 사람은 등을 돌린 채 분수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평범한 옷차림, 어깨를 살짝 움츠린 모습. 이수연? 그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그 인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분명 이수연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피곤에 찌든 얼굴, 빗기 없는 입술, 그리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선배,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말을 하지 않은 듯 갈라져 있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이수연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긴 진짜 이상한 곳이야. 선배도 알아챘지? 이 마을 무언가가.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을 다물었다. 민석이 의아해하며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자 마을 사람들이 광장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우연히 산책하러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분명히 민석과 이수연을 향해 있었다. 그 순간 이수연이 그의 팔을 잡았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돼. 들려. 뭐? 그냥 날 따라와. 빨리. 이수연은 민석의 팔을 세게 잡아 끌며 광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 이수연은 골목길을 따라 빠르게 걸었다. 민석도 서둘러 발걸음을 맞췄다. 그리고 그 순간 광장 너머에서 들려온 소름 끼치는 소리. 멈춰. 마치 여러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섞인 듯한 낮고 기이한 음성이었다. 민석과 이수연은 본능적으로 귀를 돌아봤다. 마을 사람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웃고 있었다. 칠장 도망. 숨이 턱 막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다. 마치 얼굴 근육이 굳어버린 듯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운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이수연이 발을 더욱 세게 잡아당겼다. 빨리 가자.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하며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민석도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그녀를 따라갔다. 골목길은 좁고 구불구불했다. 벽돌로 지어진 집들이 이어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처음엔 몇 명뿐이었다. 그러나 곧 점점 많아졌다. 신발이 바닥을 때리는 규칙적인 소리. 그것은 마치 군대 행진처럼 일정하고 이상할 정도로 동기화되어 있었다. 여기로 들어가. 이수연이 허름한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민석도 서둘러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고 숨을 죽였다. 방 안은 오래된 먼지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창문에는 낡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벽에는 바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우리를 찾고 있어. 이수연이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석은 귓가에서 맴도는 그 기괴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멈춰. 그리고 일제히 웃고 있던 사람들. 그건 단순한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수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처음엔 단순한 취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이 마을엔 뭔가 있어. 뭔가 우리 같은 사람이면 절대 알면 안 되는 것. 그게 뭔데? 이수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원래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야. 민석은 숨을 삼켰다. 그게 무슨 뜻이야? 이수연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이 마을은 사람을 바꿔. 그리고 그 순간 문이 크게 흔들렸다. 쿵!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와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 목소리엔 기묘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귓속 깊이 스며들어오는 듯한 느낌. 이수연이 머리를 감싸쥐며 몸을 움츠렸다. 안 돼, 들으면 안 돼. 문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쿵! 쿵!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너머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팔짱 마을의 진실.
문이 다시 한번 거세게 흔들렸다. 쿵, 쿵. 창문 너머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민석은 숨을 죽였다. 창밖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희미한 실루엣만이 흐릿하게 드러날 뿐이었다. 이수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듯한 목소리를 떨쳐내려는 듯했다. 이 마을은 단순한 소멸 위기의 마을이 아니야. 이수연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인기척이 느껴졌다. 문을 두드리던 소리는 멈췄지만 누군가 아직 그곳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처음 왔을 때 이곳은 평범해 보였어.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지. 낮에는 다들 평범한 척하지만 밤이 되면 무언가가 바뀌어. 무언가가? 이수연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들은 밤이 되면 사람이 아니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민석은 그녀를 응시했다. 무슨 뜻이야? 변한다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처음엔 단순한 습관인 줄 알았어. 마을 사람들은 저녁 9시가 되면 모두 집으로 돌아가. 그 누구도 밖에 나오지 않아. 그런데 그날 밤 난 광장에서 이상한 걸 봤어. 이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마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을 떠올리는 듯했다. 광장 중앙 분수대 근처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 마치 인형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고? 응. 그리고 한 명씩 천천히 얼굴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때 그들의 눈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민석은 대충 어떤 장면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이수연은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며 몸을 웅크렸다. 그 눈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어. 창밖에서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방 안에 싸늘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이수연,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넌 왜 아직 이곳에 있는 거야? 그녀는 쓴웃음을 치었다. 그게 문제야. 난 떠날 수 없어. 뭐? 이 마을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마을은 그냥 사람들이 머물다 떠나는 곳이 아니야. 뭔가가 여기에 사람들을 가둬. 민석은 서서히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또다시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렸다.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구장 탈출의 가능성.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창문 너머에서 들려온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민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이수연은 창백한 얼굴로 창문을 응시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가야 해.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연했지만 그 속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뭐? 여기서 나가야 해. 당장. 민석은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질문을 던질 틈도 없이 그녀가 문을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마치 모든 소리가 흡수된 것처럼. 하지만 그 정막이 더 불안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계단을 내려가며 민석은 숨을 삼켰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분명 이 시간에는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이수연이 손짓했다. 뒤쪽 문으로 나가자. 그들은 여관의 뒷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거리는 지나치게 조용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집들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이수연은 민석의 손목을 잡고 재빨리 움직였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딘데? 마을 외곽에 작은 창고가 있어. 거기서 이 마을의 기록을 찾았어.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조용히 거리를 가로질렀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타박, 타박, 타박 일정한 속도로 다가오는 발소리. 민석과 이수연은 동시에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달빛 아래 천천히 드러났다. 이수연이 여관 주인이라고 했던 남자. 그러나 그는 웃고 있었다. 낮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입이 찢어질 듯한 미소, 눈동자가 이상했다. 초점이 없는 듯하면서도 그들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수연, 그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와요.
이수연의 손이 더욱 세게 민석의 팔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도망쳐. 그리고 그 순간 남자가 걸어오기 시작했다. 타박, 타박, 타박. 십장 추격.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수연이 손을 강하게 잡아 끌었다. 빨리. 두 사람은 좁은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더욱 빨라졌다. 타박, 타박, 타박. 균일한 박자로 다가오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이 공간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들을 쫓고 있는 듯했다. 이쪽이야. 이수연이 한쪽 골목으로 몸을 틀었다. 골목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곳곳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마을 어떻게 된 거야? 민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말했잖아. 여긴 그냥 마을이 아니야. 그녀가 고개를 돌려 길을 확인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안 돼. 민석도 반사적으로 길을 돌아봤다. 골목 입구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모두 똑같이 웃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낮에 상점에서 본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초점이 없었다. 그리고 모두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막다른 길이야. 이수연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골목은 막혀 있었다. 벽을 넘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때 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여기야. 이수연이 재빨리 문을 밀어 열었다. 두 사람은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부자연스럽고 조용하지만 섬뜩한 웃음. 우린 어디 있는 거야? 민석이 주변을 둘러봤다. 방 안은 허름했지만 먼지가 거의 없었다. 누군가 최근까지 사용했던 공간이었다. 이수연이 한쪽 벽을 손으로 짚었다. 벽에는 낡은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중 일부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게. 그녀가 한 장을 집어들었다. 문서에는 낡은 필체로 적힌 글씨가 가득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문서였다. 하열리 거주자 이송 기록? 민석이 그 문서를 뺏어 보았다. 이송? 무슨 뜻이야? 그들은 다시 한번 눈을 맞췄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실루엣이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찾았다. 11장 실루엣. 문이 천천히 열렸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 실루엣이 점점 선명해졌다. 마을 사람 중 하나였다. 익숙한 얼굴. 그러나 낮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찢어질 듯한 미소, 공허한 눈동자, 그리고 이상하게 어둠에 동화된 듯한 존재감. 찾았다. 그 음성이 다시 울렸다. 낮고도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기묘한 울림이 있었다. 이수연이 민석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뒤쪽 문으로. 두 사람은 방을 가로질러 뒷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들어오며 먼지가 흩날렸다. 그들은 곧장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타박, 타박, 타박. 그 익숙한 발소리가 다시 따라왔다. 일정한 박자.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았다. 민석과 이수연은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마을 외곽을 향해 달렸다. 길가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났지만 이상하게도 빛이 깊숙이 퍼지지 않았다. 마치 어둠이 스스로 공간을 잠식하는 듯했다. 저쪽이야. 이수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낡은 창고였다. 문서를 발견한 곳, 마을의 기록이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던졌다. 철컥. 이수연이 문을 닫고 잠갔다. 숨을 몰아쉬며 문에 등을 기대었다. 잠깐만. 민석은 방 안을 둘러봤다. 벽에는 더 많은 문서들이 붙어 있었다. 바닥엔 낡은 책들과 기록들이 널려 있었다. 이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한 장 집어들었다. 하열리 실험 기록. 민석도 다른 문서를 펼쳤다. 내용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1954년 정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 실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본 실험의 목적은 인구 유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는 얼어붙었다. 정부 실험? 이수연이 또 다른 문서를 집어들었다. 1차 실험 동화. 대상자들의 기억을 수정하고 특정 패턴을 학습시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기억 조작?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속삭임. 이제 이해하겠지요? 12장 봉인된 기억.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이상하리만큼 귓속을 파고들었다. 이제 이해하겠지요? 이수연이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린 갇혔어. 그녀가 속삭였다. 이들은 우리가 이미 이곳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어. 민석은 손에 든 문서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중 한 장의 낡은 필체로 적힌 새로운 정보가 눈에 들어왔다. 2차 실험 재구성, 마을 거주자의 정체성을 다시 설정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도록 조작하는 과정. 민석은 한 장을 넘겼다. 사진이 붙어 있었다. 1957년 하연리 거주자 명단. 그는 순간 숨이 멎었다. 사진 속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찍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사진을 더듬었다. 분명 몇 시간 전 마을에서 본 얼굴들이었다. 그러나 사진이 찍힌 시점은 70년도 더 전이었다. 이건 말이 안 돼. 이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도 다른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문서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었다. 3차 실험 유지, 실험 참가자들은 일정 주기마다 조기화되며 외부인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시자를 설정하고 기존 주민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녀가 손을 가리켰다. 문서 하단에는 손으로 눌러 쓴 듯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 마을은 기억을 지운다. 그리고 사람을 흡수한다. 민석은 숨을 삼키며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이었다. 즉, 우리가 더 오래 머무르면 우리도 이곳의 일부가 되는 거야. 그 순간 바깥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타박, 타박, 타박.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문 너머에서는 더 많은 존재들의 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13장 선택의 순간.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수연이 민석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가웠다. 민석은 문서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이 마을은 기억을 지우고 사람을 흡수한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해. 그의 속삭임에 이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누군가 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쿵! 문이 울렸다. 이번엔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다. 힘을 준 충격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쿵! 쿵! 문이 다시 흔들렸다.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하고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이 오히려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다.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시선이 벽 한쪽에 놓인 작은 환기구에 멈췄다. 저기, 민석도 그걸 발견했다. 환기구는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컸다. 내가 먼저 가. 이수연이 머리를 저었다. 같이 가야 해. 문이 더욱 거세게 흔들렸다. 바깥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더 늦으면 못 나가. 이수연은 이를 악물고 환기구 안으로 몸을 숙였다. 그녀가 먼저 기어들어갔다. 민석이 길을 따랐다. 그 순간 쾅! 문이 부서졌다. 그들의 뒤로 기괴한 손들이 환기구를 향해 뻗어왔다. 민석은 이를 악물고 전진했다. 환기구 너머에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출구가 가까웠다. 그러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도망칠 수 없어요.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14장 미로 속 탈출. 환기구 안은 숨막힐 듯한 좁은 공간이었다. 차가운 금속 벽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뒤쪽에서는 여전히 손이 뻗어오고 있었다. 도망칠 수 없어요. 그 목소리는 환기구 안에서도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공기 속에 녹아든 듯한 속삭임. 빨리 가. 민석이 앞서가는 이수연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몸을 숙인 채 빠르게 기어갔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출구가 보였다. 그러나 등 뒤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철컥. 환기구 끝에서 갑자기 철문이 내려왔다. 출구가 막혔다. 안 돼. 이수연이 손을 뻗었지만 철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해. 그는 환기구 벽을 살폈다. 다행히 옆으로 갈라지는 좁은 틈이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그 방향으로 기어갔다. 쾅! 등 뒤에서 환기구가 흔들렸다. 누군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아니, 무언가가. 그들은 방향을 틀어 빠르게 움직였다. 숨이 거칠어졌고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한참을 기어가자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환풍구가 보였다. 바닥을 향한 출구였다. 여기로 내려가자. 민석이 환풍구 덮개를 힘껏 밀어냈다. 오래된 나사들이 삐걱거리며 빠졌다. 덮개가 떨어지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내려가. 이수연이 먼저 몸을 낮춰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민석도 그녀를 따라 뛰어내렸다. 그들이 떨어진 곳은 어두운 창고 같은 공간이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여기저기 부서진 가구들이 널려 있었다. 그러나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었다. 타박, 타박, 타박. 무언가가 환기구 안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이수연이 다급하게 속삭였다. 민석은 창고의 문을 살폈다. 다행히 열려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그들이 나온 곳은 마을 외곽에 버려진 건물이었다. 주변에는 인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공기가 너무 조용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서 있었다. 15장 마을 밖의 인물. 어둠 속에서 실루엣이 천천히 다가왔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민석과 이수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달빛이 희미하게 인물의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달랐다. 기계적인 웃음도 없었고 눈빛도 생기가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 피곤해 보였고 거칠게 쉰 목소리에서 오랜 시간 말을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도 모르겠어요. 이수연이 어렵게 대답했다. 그녀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한동안 그들을 응시하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뭔가 알아버렸겠군요. 그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요. 빨리 따라오세요. 당신은 누구죠? 민석이 경계하며 물었다.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짧게 대답했다. 이 마을에서 탈출한 사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탈출? 이수연이 숨을 삼켰다. 그게 가능해요?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빠르게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민석과 이수연은 주저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들은 조용히 남자를 따라갔다. 길을 따라 얼마간 걸어가자 폐허가 된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그는 문을 열고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이곳에선 비교적 안전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간이 침대와 식수통 그리고 낡은 지도와 몇 개의 노트가 널려 있었다. 남자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걸었다. 이제 설명해 주세요.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고 어떻게 탈출한 겁니까?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낡은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수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어떻게 여기에 온 거죠? 그 남자는 무겁게 대답했다. 당신들처럼 실종된 기자였죠. 순간 방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석과 이수연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이 마을에는 실종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남자는 천천히 이어 말했다. 하지만 난 기억을 지우지 못했어요. 16장 기억의 틈.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기억을 지우지 못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되묻자 남자는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마을은 원래 살던 사람들에게서 기억을 지워버려요. 마치 원래부터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이수연이 숨을 삼키며 물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남자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나도 그들에게 당했어.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었지. 그의 시선이 흐려졌다.
마치 먼 과거를 떠올리는 듯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내 옛 기록을 발견했어.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그는 손을 들어 방 한쪽에 쌓여있던 낡은 노트 하나를 가리켰다. 민석이 다가가 노트를 집어들었다. 겉표지가 닳아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지만 안쪽에는 정성스레 적힌 문장들이 가득했다. 실험 47기의 기억 정착 과정 기록. 민석은 숨을 삼켰다. 여기에도 실험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한 번쯤 잊힌 사람들이야. 정부는 이곳을 활용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실험했지. 필요 없는 기억은 지우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 전부 실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남자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렇지. 그리고 한 번 기억이 지워지고 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어. 순간 방 밖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모두가 동시에 긴장했다. 남자는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석과 이수연은 숨을 죽였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두드려졌다. 똑똑 낮고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에 있군요. 17장 들킨 존재.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일정했다.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이상할 정도로 깊게 울렸다. 여기에 있군요. 이수연이 손을 입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숨을 죽였다. 민석도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문 너머의 인기척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존재가 문을 천천히 쓰다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락사락. 남자가 조용히 그들을 향해 손짓했다. 이리 와요. 그는 방 구석에 놓인 작은 문을 열었다. 벽장 같은 작은 공간이었다. 이수연이 먼저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민석도 따라 들어가자 남자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숨막힐 듯한 어둠 속 세 사람은 가만히 소리를 죽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문을 쓰다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흔들렸다. 철컥, 철컥. 남자가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우릴 찾고 있어요.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숨을 쉴 수 없었다. 바깥에서 조용히 방 안으로 무언가가 들어왔다.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발소리는 없었다. 그러나 뭔가가 방 안을 천천히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민석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갑자기 벽장문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남자가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다. 숨을 쉬지 말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그 순간 쾅! 벽장문이 거세게 열렸다. 눈앞에 선 실루엣.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길게 찢어진 입, 과하게 검은 눈동자, 그리고 기괴하게 뒤틀린 손가락. 그 존재가 입을 열었다. 너희는 여기 남아야 해. 18장 탈출.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다. 벽장문이 벌컥 열리며 눈앞에 선 실루엣. 길게 찢어진 입, 과하게 검은 눈동자, 그리고 기괴하게 뒤틀린 손가락. 그 존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희는 여기 남아야 해. 그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공기 속에 녹아들어 이들의 머릿속으로 직접 스며드는 듯한 기이한 울림. 몸이 순간적으로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이수연이 질끈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듣지 마, 이 소리 이상해. 그러나 민석은 눈앞의 존재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검은 눈동자가 깊은 심연처럼 그를 빨아들이려 했다. 그때 남자가 갑자기 허리에 찼던 작은 주머니를 열어 손에 뭔가를 쥐고 빠르게 던졌다. 싹! 번쩍이는 빛이 순간적으로 방 안을 뒤덮었다. 괴물이었던 존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끄아. 그 짧은 틈을 놓칠 수 없었다. 지금이야. 남자가 외치며 벽장에서 뛰쳐나갔다. 민석과 이수연도 정신을 차리고 따라 나섰다. 방을 가로질러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는 또 다른 존재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표정, 같은 눈동자, 같은 미소를 하고 있었다. 마치 복제된 듯한 얼굴. 이수연이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다. 안 돼. 그러나 남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외쳤다. 따라와. 그는 왼쪽 복도로 몸을 틀었다.
민석과 이수연도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타박, 타박, 타박. 그 소리는 일정했고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마을 전체가 이들을 추적하고 있는 듯했다. 출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문만 열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철컥 문이 잠겨 있었다. 남자가 이를 악물었다. 열쇠가 필요해. 뭐? 민석이 절망적인 눈빛으로 외쳤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당신들은 아직 이곳에 남아야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복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완전한 어둠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19장 어둠 속의 진실. 완전한 어둠. 민석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기조차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듯했다. 이수연. 그의 목소리가 공허한 공간 속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타박, 타박, 타박. 발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그것도 사방에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다. 마치 벽과 바닥, 그리고 천장까지 어둠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요동쳤다. 그 순간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보여줄게. 그리고 갑자기 쾅! 눈부신 빛이 번쩍이며 공간이 뒤틀렸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빛이 사라지자 눈앞에 있던 복도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벽은 깨끗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눈을 감고 미소를 머금은 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이해했나요? 민석은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친절한 미소를 띤 얼굴. 그는 바로 실종된 기자 이수연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어서 오세요, 민석 씨. 20장 이수연의 진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서 오세요, 민석 씨. 이수연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민석이 알던 이수연의 표정이 아니었다. 너무 부자연스럽고 너무 완벽했다. 이수연?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눈을 떴다. 차갑고 깊은 검은 눈동자.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제히 민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에 온 걸 환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몸을 빌려 말하는 것 같았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가 발을 움직이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반응했다. 그들도 일제히 한 걸음 다가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이수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여기에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녀가 손을 뻗었다. 당신도 그래요.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민석을 세게 잡아당겼다. 도망쳐. 남자의 외침과 함께 민석은 다시 어둠 속으로 끌려갔다. 이수연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돌아오세요, 민석 씨.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녀의 모습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기억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민석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